한 주의 ETF 시장을 정리해드립니다. 윤선생 ETF 교실의 윤지용입니다. 8월 18일부터 25일까지 ETF 시장 동향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자금 동향입니다. 미국 ETF 시장 전체로는 약 107억 달러, 우리 돈 12조 원이 유입이 됐습니다. 굉장히 많은 돈이지만 지난주 227억 달러에 대비하면 굉장히 좀 많이 줄어든 수치고요. 보시면 자금 유입, 대형주 쪽 자금 선호 계속 강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자금 유출은 원자재 위주로 좀 많이 이루어졌는데 귀금속이라든가 에너지 혹은 에너지 관련 주식까지 달러 강세의 영향으로 원자재 관련된 ETF에서 자금 유출이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유형별 ETF 등락률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좀 굉장히 좀 밝아진 모습인데 보시면 지난 한 주 굉장히 붉게 물들었다가 시장 굉장히 이제 180도 변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특징 세 가지 정도 좀 짚어보면 S&P 500이나 다우 대비해서 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였던 나스닥 100 ETF인 QQQ가 굉장히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 특히나 이제 반도체도 지난 한 주 좀 강세를 보였었죠. 그리고 두 번째 특징으로는 역시나 금리 영향입니다. 금리가 상승하면서 채권 하락하고 금융주, 특히나 이제 금융주 내에서도 금리 상승 영향을 좀 더 직접적으로 많이 받는 은행주. 여기서는 이제 KRE로 보시면 되는데 은행주 ETF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마지막은 에너지입니다. 선물 만기가 끝나면서 에너지, 유가 굉장히 좀 강세를 보였었고 그 영향으로 인해서 유가 관련 ETF들 큰 강세 보였습니다. 상승률 상위입니다. 먼저 중국 ETF들 좀 눈여겨보실 만할 것 같은데 저가 매수 유입 그리고 텐센트의 자사주 매입 등으로 인해서 중국 주식 큰 반등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 중국 인터넷, 중국 기술주들 8%대 반등 있었습니다. 그리고 좀 오랜만에 보신 이제 희귀광물 산업 역시도 8%대 강세를 보였고요. 하락률 상위는 사실 조금 볼만한 종목이 크게 없습니다. 변동성 ETF 시장 반등 나오면서 지난주 상승분 그대로 반납을 한 모습이었고 이 외에는 좀 뚜렷한 하락 ETF 없이 약간의 좀 조정세 정도를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상승률 상위 이번 주에는 사이버 보안을 좀 중점적으로 좀 짚어봤는데 지난 한 주 보시게 되면은 사이버 보안 테마 ETF인 BUG 벌레를 연상시키는 벅 ETF가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했고요. 특히나 이제 편입 대표 종목인 팔로알로 네트워크 보안 종목입니다. 역시도 큰 폭으로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좀 이유를 좀 두 가지 정도 좀 짚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이제 재택근무 확대와 같은 온라인 활동이 크게 늘면서 이와 관련해서 사이버 범죄들이 크게 증가를 했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와 관련해서 25일 날 있었던 바이든 대통령과 주요 기업 CEO들의 회담이 있었습니다. 여기 기사 보시는 것처럼 여기 참여한 CEO들 몇 면이 굉장히 좀 대표 기업들이라는 거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애플의 팀 쿡, 아마존의 앤디 제시 등 주요 기업들 CEO들이 전부 다 모여서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사이버 보안에 대한 해결책 등을 좀 모색을 했었고요. 특히나 이 자리에서 기업 CEO들이 대규모의 어떤 투자를 약속을 하면서 관련된 주가들 역시 크게 상승을 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2020년 이후에 주요 사이버 보안 사건들도 좀 추가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보시면 작년 3월 달에 중과 같은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에 대한 보안 이슈들이 있었죠. 그리고 작년 7월에는 미국에서는 이제 트위터가 해킹을 당하면서 주요 정치인, 연예인들의 계정이 전부 다 해킹당한 사건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같은 해 10월 한국에서는 금융권들을 주로 대상으로 랜섬 디도스 공격이 있다 보니 시민들 역시 큰 불편을 좀 겪었고 특히나 이제 올해 5월 달에 좀 대표적인 사건이 순달람에서도 한번 다룬 바 있습니다. 송유관 업체의 랜섬웨어 공격이 가해지면서 자그마치 6일 동안이나 송유관이 중단되는 사태가 있었었죠. 좀 어처구니 없지만 최근에는 이제 서비스형 랜섬웨어까지 좀 기승을 부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서비스형 랜섬웨어라는 거는 내가 어떤 해킹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더라도 어떤 전문 기술자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겠지만 어떤 그런 해커 집단에게 이제 돈을 주면서 서비스를 의뢰를 하고
그러면은 이 업체들이 나서서 이런 랜섬웨어 공격을 해주는 그런 형태까지 발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제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핸드폰 한 대 그리고 PC 이런 것들에 생활에 많은 것들을 좀 의존을 하다 보니까 이런 사이버 공격에 대한 위험성도 좀 더 증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 특집은 한국인들의 최애 ETF 8월 한 달 순매수 상위 ETF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대략적으로 보시게 되더라도 시장의 움직임이 커지면서 역시나 이제 전투개미 성향이 다시 되돌아오는 모습입니다. 3배짜리, 2배짜리 레버리지라든가 이런 쪽으로 종목 숫자가 좀 굉장히 늘어난 모습이고요. 차례대로 보시면 2차 전지 ETF인 LIT라든가 S&P 500 ETF를 추종하는 SPY,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QQQ와 같은 ETF들 지난달에 이어서 자금 유입 계속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 있는 빨간 글씨는 지난달에는 없었던 새로 들어온 ETF들이고요. 좀 계속해서 보시게 되면 테마형 ETF들에 대한 관심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인터넷, 팡, 그다음에 클린텍, 그다음에 글로벌 항공산업, 그리고 탄소 배출권 ETF들까지 주로 이제 테마형 ETF들에 대한 관심들도 여전히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지난달에 메타버스 ETF도 좀 그런 비슷한 느낌을 받았는데 일단 굉장히 좀 관심 가질 만한 신상 ETF들이 나오면은 좀 한국인 투자자분들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테마형 ETF들에 대한 관심 비단 한국에만 국한된 이슈들은 아니고요. K앱, 중국 인터넷 ETF라든가 2차 전지 ETF들 좀 보시게 되면은 자금 흐름 굉장히 좀 꾸준하게 지속되고 있는 것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면으로 나타난 데이터는 주식 숫자입니다. 주식 잔고가 이렇게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신규 자금이 그만큼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다는 뜻이겠죠. 네, 마지막으로 다음 주에 사면 배당받는 종목들 다음 한 주 좀 정리를 좀 해봤고요. 익숙한 종목들이 많습니다. 맥도날드, 로키드 마틴, 펩시코 등이 배당락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에 있는 플라우스푸드는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 종목 한국으로 치면은 편의점이라든가 슈퍼에서 살 수 있는 봉지빵을 비롯해서 각종 식료품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매주 이렇게 배당받는 종목들 정리를 좀 해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정말 매주 말씀드릴 만한 종목들이 있다라는 거, 특히나 이제 배당받을 만한 종목들이 있다라는 거, 미국 배당 투자를 해보시지 않은 분들께는 좀 굉장히 좀 놀라운 일이고 미국 배당 투자를 좀 이미 하고 계신 분들께는 어떻게 보면은 좀 끊을 수 없는 좀 즐거움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요 배당 종목들 15개 제가 보고서로 정리를 해놨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배당 종목까지 마무리를 다 했고요. 다음 주에 좀 더 알찬 배당 ETF 정보로 되돌아오겠습니다. 윤 선생이었습니다.